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시면 이제 뭐 운동량, 충격량 뭐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가 뭐 되게 잔뜩 써 있거든. 근데 얘들 학교에서 여기 이제 다 했지. 아니 안 했어? 아 여기 아직 안 나왔어? 그래? 왜 이렇게 느리지? 이 동네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뭘 설명을 좀 할 건데, 일단은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가 제일 중요하거든.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니까 요걸 적용하고 일단 얘는 안 할게요. 안 한다는 거는 이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써서 문제를 푸는 경우가 거의 안 나와. 그리고 나오면 만약에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건 약간 상황을 봐서 학교에서 여기 수업을 했을 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하면 뭐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운동량, 충격량이란 식을 이제 증명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운동량, 충격량은 원래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뭔가를 하면 다 증명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증명하는 방법은 이제 F는 MA로 그냥 증명하는 거예요. 알았지? F는 MA. 뉴턴의 운동의 몇 법칙? 2법칙. 그래서 원래 뉴턴의 운동의 2법칙에서 운동량, 충격량이 뭐 하는 거야? 그냥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은 이제 F는 MA인데 요 식을 이제 다시 쓰면 F는 M에다 A라는 건 가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뭐 한다? 뺀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속도의 뭐다? 속도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하고 양변에 똑같이 뭘 곱하냐면 양변에 t를 곱하고 양변에 이렇게 t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좌변이 뭐가 되냐면 좌변이 f 곱하기 t로 나오고 우변이 이제 t가 지워지면서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죠. 그러면 m의 v 마이너스 m의 v 제로다. 뭐 이렇게 생긴 식이 하나 나와.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이 값을 충격량이다 라고 정의하고 이 값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운동량이다 이렇게 정의해야 돼요. 그냥. 그래서 어떤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을 운동량이란 물리량으로 정의하고 어떤 물체의 힘과 시간을 곱한 값을 뭐다? 충격량이란 물리량으로 뭐 하냐면 정리를 한다. 이렇게. 알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 아까 설명할 때 V는 V0 플러스 뭐야? AT였어. 이렇게. 그지? 어떤 물체의 나중의 속도는 그 물체의 처음의 속도에다 뭘 곱한다? 가속도 시간을 곱한다. 이것도 어차피 그냥 무슨 정의야? 아까 가속도의 정의에서 나온 식이지. 그래서 얘를 전체에다가 다 뭘 곱하냐면 m을 다 곱해. 여기도 m을 곱하고 여기도 m을 곱하고 여기도 m을 곱해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m의 뭐는 v는 m의 v0 플러스 m의 a의 뭐가 된다? t가 된다. 이렇게. 그럼 요게 뭐가 되고? 운동량이 되고 요게 뭐가 되고? 운동량이 되고 요게 MA니까 곧 뭐야? F야. 그래서 요게 그냥 F예요. 그래서 해보면 두 방법이 뭐야? 다 똑같아. 그냥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그냥 이 값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이 값을 운동량이라고 표현하고 이 값은 뭐다? 충격량이다 라는 걸로 정의한 거기 때문에 그냥 F는 MA라는 식에서 뭐야? 다 나오는 거지. 알겠어요?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차피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이렇게 있었을 때 이것 때문에 머릿속에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 게 아까랑 똑같이 모든 물리 문제를 풀 때 물리가 나중이 있고 처음이 있고 뭐가 있다고 쳤을 때 어떤 과정이 있다고 쳤을 때 만약 내가 그냥 속도에 집중해서 문제를 뭐 하고 싶으면 속도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고 싶으면 이걸 푸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장 내 물체 운동을 풀 땐 그냥 저거야. 근데 이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막 서로 부딪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여기에다 다 뭘 곱해서 질량을 곱해서 m의 v는 m의 v0의 뭐다? f의 t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어떤 물체가 처음에 v0라는 처음 속도를 가졌을 때 아까 at가 무슨 뜻이었어? at가 무슨 뜻이야? 아니 그걸
이게 AT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그냥 얘를 이렇게 넘기면 돼. 그럼 넘기면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니까 뭐야? 속도 변화량이라고. 그잖아. 그럼 처음에 어떤 물체가 V0를 가졌는데 이만큼 속도가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속도가 얼마가 된다. 그게 이 뜻이잖아. 되죠? 그럼 얘도 똑같이 봤을 때 어떤 물체가 처음에 뭘 가졌어? 처음에 얘는 속도고 얘는 속도에다 뭘 곱해놨기 때문에 질량 곱해놨기 때문에 어떤 물체가 처음에 뭘 가지면 운동량을 갖는다 이거지. 그럼 처음에 운동량을 갖는데 그 물체한테 뭘 주면 FT라고 해서 충격량을 주면 뭐다? 나중에 운동량이 된다 이렇게. 그럼 충격량의 정의가 뭐야? 아니 똑같이 해봐. FT가 무슨 뜻이냐면 뭐야? FT가 무슨 뜻이냐? 그냥 얘를 넘기면 나중에 운동량에서 뭘 빼는 거야? 처음에 운동량을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FT가 뭐예요? 라고 하면 물체의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그러니까 다시 해보면 어떤 물체의 가속도의 시간을 곱한 값 때문에 물체의 뭐가 변하는 거야? 속도가 변하는 거고 어떤 물체한테 뭘 가하면 충격량을 가하면 운동량이 변한다. 이 뜻이죠. 돼요.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뭐 운동량하고 충격량의 어떤 식의 정의가 이렇게 쭉 써 있는데 저거를 이렇게 개별적으로 머릿속에 넣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머릿속에 뭐야? 넣는 게 이제 훨씬 편하지. 근데 시험에서 이제 여기서 물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차피 물리량이니까 물리량은 뭘 갖고 있다? 단위가 있단 말이야, 단위가. 근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을 때 여기를 보시면 운동량이라는 건 질량의 속도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질량의 단위는 기본량으로 할 때 킬로그램을 쓰는 거고 빠르게 다니는 미터 퍼 세크를 쓰니까 뭐 요거야 요거. 근데 이제 충격량이라는 건 힘에다 뭘 곱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곱하기 때문에 힘에다 시간을 곱하는 거지. 근데 힘의 단위가 뉴턴인데 뉴턴은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으로 나오는 물리량은 단위를 줄인 거기 때문에 단위를 다시 이렇게 풀면 돼. 그럼 풀면 F라는 물리량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근데 만약에 뉴턴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걸 줄이는 걸 잘 모르겠잖아. 그럼 머릿속에 할 때 F는 MA를 한 번만 생각하면 돼. 그잖아. F는 MA니까 F가 뉴턴인데 그 값이 MA랑 똑같으니까 킬로그램의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풀면 요게 되고 거기에다 다시 뭘 곱하니까 초를 곱하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땐 이렇게 돼요.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긴 모습은 다르지만 얘하고 얘가 뭐가 똑같은 거야? 단위가 똑같으니까 더하기 빼기 해도 된다고. 알았지? 단위가 다른데 예를 들면 물리량이 두 개가 있는데 물리량 두 개가 다른 걸 더하기 빼기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거 이상하잖아. 그잖아. 예를 들면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인데 속력의 단위는 10인 뭐 미터 퍼 세크인데 속력과 이동거리 그냥 더해? 그럼 미친놈이야. 더할 수 없는 거잖아. 물리량이 다른데. 근데 결국 얘네들은 물리량이 단위가 뭐하기 때문에 똑같으니까 얘하고 얘를 더하거나 빼주거나 해도 돼. 그럼 얘도 왜 더하거나 빼주는지 알겠어? 왜냐면 가속도하고 시간을 곱하면 단위가 뭐야? 미터 퍼 세크야.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해도 되는 거지. 단위가 같은 거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넣을 때도 애초에 그냥 얘도 그냥 이런 식의 형태로 넣어야지 등가속도 운동 문제 풀 때 우리가 편하고 운동량, 충격량 문제도 풀 때 이런 식으로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야지 물체 운동을 해석할 때가 편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넣는 게 머릿속에 잘 들어와 있잖아. 그럼 예를 들면 가속도가 바뀌거나 힘이 바뀌는 문제도 다 이 식에 집어넣어서 뭐야? 풀 수 있어.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볼게. 여기가 T고 여기가 A였을 때 그냥 이렇게 했다고 쳐봐. 이렇게 10, 10 이렇게 했다고 쳐봐. 그럼 이 넓이만큼이 뭐야? 속도 변화량이잖아. 그럼 이 넓이만큼이 속도 변화량이니까 아 속도가 100 변했어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속도 변화량이 몇이야? 이렇게 하면 속도 변화량이 몇이야? 50이잖아. 평균이 5니까.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 두 개를 곱한다는 거의 의미 자체가 이런 해석이나 이런 해석이 있을 때 다 그래프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FT니까 뭐 좀 이따 그래프 해보겠죠. 이게 F하고 T가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넓이만큼 뭐야? 충격량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치면 10에 10을 줬으니까 충격량이 총 몇이야? 100이니까 어떤 물체한테 100만큼의 충격량을 주면 원래하고 비교할 때 운동량이 몇만큼 변해야 돼? 100만큼 변해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쳐봐. 이렇게. 알았지? 힘이 점점 커져서 이렇게 돼. 알았지? 그럼 평균이 몇이니까? 평균이 5니까 5에다 10 곱하니까 뭐다? 50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뒤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쪽 뒤에 있는 부분에 요 뒤에 있는 부분에 요 식은 A가 일정하거나 F가 일정해도 뭐야? 풀 수 있고 만약에 A나 F가 변하잖아.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다 해석이 돼요. 근데 다만 불가능한 게 하나 있지.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해석이 불가능한 게
만약에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래프가 이따구로 나온다 쳐. 그럼 뭐야 넓이가? 못 구해. 뭐 적분해야 되잖아. 못 구하지. 근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이 넓이가 뭐라고 생각하면 넓이가 충격량이라고 생각하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나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뭘 구한다? 충격량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운동량을 MV다. 충격량을 FT다. 이런 건 가치가 없어. 여기 단원에서. 그렇지? 그게 아니고 서로 묶여있는 관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식 자체를 뭐 하는 거냐면 요 식 자체를 기억을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량 따로 외우고 충격량 따로 외우고 이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여기 관계를 선생님이 여기에 두 가지 여기 이렇게 두 개를 증명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통해서 이렇게 한 게 결론은 어떤 물체한테 뭘 주면 충격량을 주면 그 물체의 운동량이 뭐한다? 변한다 이렇게 돼요. 근데 또 니네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변화량을 너무 못해. 그렇지? 변화량의 개념이 자꾸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변화량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풀으라는 거야. 알죠? 변화량보다는 처음에 이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이걸 줘서 그렇다. 이제 그런 식의 형태로 뭐야? 논리를 가져가는 게 더 낫다는 거지. 알죠?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다 방향이 있고 얘가 다 방향이 있고 얘가 다 방향이 있거든. 그럼 어차피 얘는 여기 방향이 다 있는 애한테 뭘 다 곱해놨기 때문에 질량 곱하면 질량 자체가 어차피 뭐가 없어. 방향이 없기 때문에 얘 방향은 얘랑 똑같고 얘 방향은 얘랑 똑같고 얘 방향은 얘랑 똑같은 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얘 다 뭐 해야 돼? 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이제 이 계산이 돼요. 무슨 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몇 개를 연습을 좀 해보고 그러고 나서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뒤에 가면 개념 연습 문제다라고 해서 쭉 붙여놨거든. 그래서 이건 그냥 완자에 있는 문제만 다 뽑아놓은 거야. 알지? 그래서 연습하기 딱 좋은 거여서 문제를 항상 푸실 때 나중에 운동량은 물체의 처음의 운동량에다 FT라고 하는 충격량을 가한다라는 식을 뭐 하는 거야? 식을 머릿속에 잘 넣고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오잖아. 그럼 시험 문제 나오면 그냥 뭐 하면 돼? 여기다 집어넣어서 그냥 이렇게 일단 쓰고 틀에 맞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값을 뭐야?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그냥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몇 개만 연습하고 다시 이제 그래프 해석하고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이렇게 봐봐. 1번 문제 보면 테니스 라켓을 기준으로 뭐가 날라온다? 자, 공이 날라와. 근데 공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뭐가 틀리기 때문에?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 방향을 내가 플러스의 방향으로 잡으면 나중에 방향이 뭐가 돼?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를 표시해서 써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공이 이렇게 날라오다가 라켓에 이렇게 부딪혀 이렇게. 그럼 라켓에 부딪히면 얘네 둘이 서로 이제 뭐 하는 거야? 부딪히거든? 그럼 서로가 서로한테 뭘 주게 돼 있어? 충돌했으니까 힘을 주는 거잖아. 그러면 공이 라켓을 어디로 때리는 거야? 오른쪽으로 때리는 거잖아. 그지? 그럼 공이 라켓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때리면 라켓은 공을 어느 쪽으로 때리는 거야? 왼쪽으로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라켓이 공에 가하는 힘의 방향이 뭐가 되는 거야? 힘의 방향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다시 마이너스다 이렇게. 이런 방향성 인지가 있어야 되겠지. 됐어요? 그럼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얘를 보는 거야. 그럼 처음에 오른쪽으로 공이 오고 있으니까 운동량을 계산할 때 또 병신같이 60 곱하기 20에서 1200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왜? 질량에 다니는 킬로그램을 쓰도록 약속해 있어서 저 앞에 기본량이 다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60 근데 하필이면 선지에 또 이제 기억에 저렇게 해서 막 써있으면 애들은 뭐야 옳다커냐 하고 다 고르지 또. 그래서 제대로 쓰면 몇이야 운동량이? 그냥 1.2죠 1.2. 그래서 그럼 처음에 운동량이 몇이었는데 자 1.2란 말이야 1.2 됐죠? 근데 나중에 얘가 공이 이쪽으로 이렇게 날아가잖아. 질량이 60짜리 이쪽으로 날아가니까 나중에 운동량이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 1.2였다가 마이너스 3이 됐다라는 건 이거는 수직선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0이라는 값을 기준할 때 처음에 수직선상에서 1.2가 떨어져 있다 뭐야? 저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갔다 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변화량이 몇이야? 변화량이 4.2가 되는 4.2. 그치? 그래서 변화량이
4점이죠. 그럼 생각을 해봐도 이거잖아. 처음에 몇이었는데 1점이었는데 마이너스 4.2만큼의 충격량을 뭐 했기 때문에 받았으니까 나중에가 몇이 된 거야? 마이너스 3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뭐야? 하나씩 이렇게 채워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 공이 누구로부터 라켓으로부터 받은 무엇은 충격량은 크기만 어차피 물어보게 돼 있으니까 4.2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이 파트는 서술형으로도 되게 잘 나오거든. 그럼 서술형 답지에 선생님이 뭐 풀이 과정과 함께 쓰라고 하면 이걸 써서 푸는 게 뭐야? 아무 문제가 없어. 어차피 이게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운동량은 처음에 운동량에다 충격량을 계산한다 해서 이렇게 해서 쓰면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제 답을 쓸 때 내가 이제 이걸 쓰는 거잖아. 그럼 이걸 쓰는데 이렇게 그럼 답안지 내가 이렇게 썼어. 근데 선생님이 답안지 이렇게 쓰고 뒤에다가 이걸 이렇게 써놨잖아. 이렇게 써놨으면 아, 이게 써있기 때문에 나는 답안지에 4.2만 쓰면 되지.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답안지에다가 가로 쳐놓고 값을 쓰라고 하는데 이거를 쓰지 않았잖아. 그럼 반드시 답안지 쓸 때 뭘 써놔야 돼? 뉴튼 세크를 붙여야 돼.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 뭐냐면 답안지에 아무 말이 없는데 난 이렇게 썼어. 근데 어떤 새끼는 답안지에 이렇게 썼어. 근데 선생님이 이 새끼하고 이 새끼가 둘 다 답이래. 그럼 그건 무조건 싸우는 거야. 답안지에 자기가 아무 단위도 안 써놔서 단위까지 표시해서 기본적으로 나타내야지 물리량의 의미가 생기는데 숫자만 쓴 새끼랑 단위까지 다 쓰는 애들 똑같은 점수를 뭐야? 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치면 이게 답안지 이제 요거 하고 그러니까 시험지에 뒤에 단위가 붙어 있으면 뭐야? 그냥 앞에 있는 숫자만 쓰면 되는데 만약에 답안지에 아무것도 안 써 있다라고 치잖아. 그러니까 문제지에 이게 단위가 안 써 있다고 치면 단위까지 다 써서 표현해야지 정확한 의미가 생기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2번 해볼게. 2번. 자, 2번을 보면 2번의 상황이 상황 가하고 나를 좀 이렇게 같이 보는 거야. 가하고 나를 같이 보면 애초에 공이 뭐 하고 있었다? 공이 굴러가고 있었는데 스틱으로 뭐 했더니 쳤더니 빨라진 거야. 무슨 말이 되겠어? 그러면 공이 처음에 굴러가고 있는데 스틱으로 쳤더니 빨라지는데 그 빨라진 정도를 봤더니 그래프가 약간 뭐하게 생겼어? 이상하게 생겼지?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직선이 안 나오잖아. 그럼 직선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물체한테 힘을 주면 절대로 그 힘의 크기를 계속 일정하게 뭐 하냐는 거야?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운동량, 충격량 활용하는 거지. 힘이 변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처음에 이 물체가 몇이니까 2의 속력을 갖고 몇으로 가고 있었는데 2로 가고 있었으니까 아, 처음에 운동량이 몇이냐면 처음에 운동량이 4죠. 4. 근데 그래프를 잘 보면 이게 빨라졌으니까 이 스틱으로 공을 뭐 했을 때 쳤을 때 스틱이 공한테 주는 힘의 방향이 운동하는 방향이랑 뭐 한 거야? 똑같은 거야. 알았지? 그래서 나중에 속도가 몇이 된 거야, 속력이? 6이 됐으니까 나중에 운동량이 몇이 된다? 플러스 1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 6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그러면 결국 처음에 4였는데 나중에 12가 됐다라는 건 그 과정상으로 봤을 때 몇을 줬기 때문에 플러스 몇을 줬기 때문에 플러스 8을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되겠어요? 아, 틀렸어. 알았지? 병신이 답을 잘못 써놨어. 그럼 플러스 8에 뭘 줬다? 충격량을 줬는데 이게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니까?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거든? 그죠? 아까 설명했듯이. 근데 이제 지금 잘 보시면 힘을 몇 초 동안 준 거야? 힘을 0.2초 동안 줬기 때문에 충격량은 8인데 힘을 0.2초 동안 줬으니까 얘를 몇으로 나누는 거야? 얘를 0.2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물체가 받은 무엇은 힘이 있는 거잖아. 힘. 알았지? 그럼 물체가 받은 힘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좀 고쳐놓으세요. 알았지? 산수를 너무 잘해가지고 80이라고 써놨으니까 40이라고 써놔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얼마냐면 이 힘이 이만큼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만큼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정확히 치면 요 힘이 40이라는 거의 뜻 자체가 뭐냐면 저 스틱이 저 물체를 쳤을 때 평균적인 힘을 뭐하면
고려하면 그게 40쯤 나온다. 이제 평균적인 힘이. 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40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틀을 맞춰서 뭐 한 다음에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새롭게 힘을 물어보면 다시 그냥 힘을 한 번 더 계산하면 되겠지. 뒤에 너무 추워? 나도 춥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볼게요. 3번. 자, 3번 해보면 이게 상황이 두 개거든. 상황이 두 개여서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가만히 물체가 있었는데 그 가만히 있는 물체를 뭘로 때린 거야? 망치로 친 거예요. 알지?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그 물체를 쳤을 때 물체가 뭐 하다가 날아가다가 벽에 뭐 하는 거야? 벽에 부딪힌 다음에 다시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상황이 몇 개냐면 두 개예요. 망치가 친 경우랑 벽이 뭐야? 벽이 친 경우. 이렇게 두 개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하는 거야. 원래는 이 물체는 뭐 하고 있었냐면 여기 봤듯이 뭐 하고 있대? 정지하고 있으니까 처음에 운동량이 몇이다? 처음에 운동량은 0인 거야. 이렇게. 되죠? 근데 망치로 뭐 했더니 망치로 쳤더니 뭐 한다? 얼마가 됐다? 2V의 속도를 가진 거야. 그럼 예를 들면 그냥 물체의 질량을 편의상 가볍게 m이었다고 치면 망치로 뭐 했더니 망치로 쳤더니 질량이 m인 물체가 몇을 갖는다? 2V를 갖는다. 대신에 방향은 뭐가 된다? 플러스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처음에 운동량이 0인데 망치로 쳐서 나중에 운동량이 이만큼이 됐다는 건 망치가 물체한테 가한 무엇이 충격량도 이만큼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 이해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부딪히냐면 벽에 부딪히는데 벽에 부딪히기 전에 알았지? 벽에 부딪히기 전에 이 물체는 플러스의 m의 얼마를 2V를 갖고 있었어. 근데 벽에 부딪히고 나서 봤더니 속도가 뭘 달았어. 마이너스를 달았다는 건 부딪혀서 뭐 했다는 거야? 튀어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마이너스에 뭐가 된다? m의 V가 된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면 변화량이 몇이니까? 변화량이 마이너스의 m의 3V가 되겠지. 인지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계속 이렇게 앞에 지금 현재까지 문제 풀 때 자꾸 m을 이렇게 빼서 표현한다는 거는 이게 자칫 문제를 그냥 뭉쳐서 풀잖아. 또 뭉쳐서 풀면 마지막 다 풀어놓고 분명히 물체의 질량이 m이 아니고 예를 들면 막 2m인데 본인 자체가 m으로 생각해서 자칫 문제를 잘못 풀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질량과 속도를 곱한다는 논리를 좀 갖고 가는 거지. 그럼 하나는 변화량이 이거고, 그러니까 충격량이 이거고, 또 하나는 뭐다? 충격량이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충격량 값이 몇 대 몇이냐면 2대 3이지. 그러니까 망치한테 받은 거랑 벽에서 받은 충격량의 비율 값을 생각하면 충격량의 비율 값이 2대 3이다.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뭐가 있으니까. 여기 잘 보시면 시간이 있거든, 시간. 그지? 망치하고 접촉하는 시간은 t0고 벽하고 부딪힌 시간은 얼마다? 2t0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 시간 값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한 건 지금 뭐기 때문에 힘을 구한 게 아니고 뭐야? 충격량 전체를 구한 거기 때문에 i는 f 곱하기 뭐다? t가 되기 때문에 무엇으로 나누면? t 값으로 나누면 그게 힘의 비율이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시간의 비가 1대2니까 얘를 1대2의 비율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봤을 때 2대 몇이 되니까 2분의 3이 되니까 4대 3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무슨 말 이해돼요? 그래서 뭘로부터 받은 거? 망치로부터 받은 거랑 벽으로부터 받은 거에 뭘 우리가 비교하면 평균적인 힘을 비교해보면 평균적인 힘의 비가 4대 뭐다? 4대 3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1, 2, 3번 문제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거 뭐 외우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선생님이 지금 푸는 거를 잘 보면 이렇게 틀에다가 맞춰서 방향성을 고려해서 뭐야? 부호를 잘 살려서 집어넣어서 그냥 푸는 거야. 맞죠? 그래서 그게 뭐 해야 돼? 그게 좀 잘 되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큰 뭐는 없다? 지장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다음 내용을 좀 설명을 할게요. 두 개를 더 해봐야 되는구나. 자, 그래서 자, 4번 문제도 해볼게요.
자, 4번 문제도 보면 처음에 얘가 이제 운동량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요거야. 그럼 처음에 2P0의 운동량을 갖고 가는데 그림이 오른쪽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플러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 다음에 벽하고 부딪혀서 반대편으로 가니까 운동하는 방향이 반대고 여기 그래프에도 잘 보면 뭐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P0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에서 마이너스 값으로 변했으니까 변화량으로 봤을 땐 마이너스 3P0다 이렇게 표현해서 쓸 수 있고 이 앞에 지금 뭘 붙이고 있어? 마이너스를 붙인 거는 지금 현재 이 물체가 벽하고 부딪히면 물체는 벽을 오른쪽으로 미는데 벽이 물체를 어느 쪽으로 밀기 때문에 왼쪽으로 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해서 그냥 이런 부호 없이 그냥 변화량만 생각해서 막 풀다 보면 값이 뭐야? 값이 잘못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부호를 살리지 않고 표현하면 이상이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가 있으니까 접촉하는 시간이 T0라고 있으니까 요 값을 T0로 나누면 평균적인 힘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T0분의 3P0만큼의 평균적인 힘을 받았어요.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까지만 하고 다시 이제 앞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5번을 보면 이제 상황이 두 개여서 먼저 이제 A하고 B야. 그럼 A하고 B가 있을 때 A하고 B가 이제 뭐 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표현상 그냥 질량은 똑같다고 M이었다고 쳐봐. 그럼 먼저 이제 B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B가 이제 더 앞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럼 B부터 해석하면 B가 처음에 운동량이 질량을 M이었다고 치면 플러스 M에 3V만큼의 뭘 받는 거야? 운동량 갖고 있다가 벽에 뭐 해서? 벽에 부딪히고 나서 이렇게 뭐 하는 거야? 튀어나오면서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다 마이너스 M의 자, V를 갖는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변화량으로 봤을 땐 플러스 3에서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전체 변화할 땐 M 곱하기 4V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A 입장에서 보면 A는 처음에가 몇이었는데 V로 가고 있으니까 플러스 M의 V를 뭐 하는 거야? 가고 있었지. 근데 이제 얘도 일로 오고 얘도 일로 와서 부딪혀서 결국 A가 뭐 한 거야? A가 정지한 거잖아. 그럼 A가 정지했으니까 A는 나중에 운동량이 0이 된다 이거지. 그럼 나중에 운동량이 0인데 처음에 MV였는데 나중에 운동량이 0이라는 건 누구로부터? B로부터 뭘 받았을 때 충격량을 받았을 때 서로가 서로한테 부딪히니까 얘가 얘를 이쪽으로 밀면 얘는 얘를 이쪽으로 미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M의 V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가 받은 충격량은 MV고 B가 받은 충격량은 M의 4V니까 몇 배 차이 나니까? 4배 차이 나니까 B가 벽으로부터 받은 거랑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 값의 비율이 1대 4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향성을 잘 고려하면서 문제를 뭐 하면 되냐면 풀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됐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오셔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일단 그래프를 보면 일단 요거는 외우시면 좋아요. 이렇게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에선 그래프의 넓이가 의미가 있어서 넓이가 충격량이고 시간에 따른 운동량의 그래프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냐면 힘을 듣는다. 근데 참고로 시간 운동량 그래프는 시험에 잘 안 내. 그렇죠? 나오면 그냥 풀면 되고 참고로 그냥 시간 운동량 그래프에 막 기울기 갖고 어떤 의미를 물어보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냥 운동량 그래프는 나와. 알았지? 운동량 그래프는 나오지만 뭐 기울기를 이용해서 뭔가 구하시오라는 건 나오지 않는데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속도가 그냥 빠르다. 뭐 그 정도 느낌이 좀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를 보면 이게 시간에 따라서 물체한테 작용한 힘이 뭐야? 물체한테 작용한 힘이 계속 일정하거든. 그러면 물체에 작용한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무슨 운동한다? 등가 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 같이 연관성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제 뭘 구하면 이 넓이를 구하면 어떤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뭐야? 가한 힘의 총량을 구할 수 있고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충격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건 시간에 따른 무슨 그래프니까
운동량 그래프에 잘 비교하면 얘는 무엇이 변하지 않는 거야? 운동량이 변하지 않고 계속 일정하게 간다는 건 무슨 운동한다? 등속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뭐 의미가 완전 다른 거지 이게. 얘는 힘이고 얘는 운동량이니까 힘이 일정하다는 건 등가속도고 운동량이 일정하다는 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등속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래프 종류의 두 번째여서 넓이가 어차피 뭐니까 넓이가 충격량이 되는 거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넓이만큼의 충격량을 받고 다시 뭐다? 이 넓이만큼의 충격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넓이랑 이 넓이 두 개를 뭐야? 더한 만큼이 받은 총 충격량이 돼 있지.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여기서 힘이 뭐해도 힘이 줄어들어도 힘이 음수 방향으로 뭐 하는 게 아닌 이상 가는 게 아닌 이상은 어디서 제일 빠르냐면 힘이 0 되는 위치가 제일 빠른 거야. 그렇죠? 요때까지 움직이는 방향으로 뭘 받은 거야? 충격량을 받았기 때문에 요때까지 계산했을 때가 뭐냐면 가장 큰 충격량을 받았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제일 크니까 제일 빠르다 이렇게 생각해. 지금 민규야 또 이상한 생각 하지 마. 여기서 멈췄다 이런 거 하면 안 돼. 잡혀가. 자, 그 다음에 얘도 보면 운동량이 뭐 했다가 일정했다가 운동량이 뭐 하는 거야? 줄어드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일정했다 운동량이 줄어들어서 여기서 뭐가 됐으니까 0이 됐으니까 운동량이 0이라는 건 없다는 거잖아. 그럼 질량이 있는데 운동량이 0이 된다는 건 뭐야? 물체가 멈췄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그래프 형태는 똑같지만 의미는 뭐하다? 의미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여기는 운동량이 변하지 않는 거니까 요 구간은 힘을 뭐 하는 거야? 힘을 받지 않았는데 요 구간을 우리가 구하면 요 구간에 기울기가 시간이 뭐 하는 거야? 이만큼 흘러갔을 때 무엇이 변하는 거야? 운동량이 변하는 거잖아. 운동량이. 근데 운동량이 변한 거는 얘를 이렇게 넘기면 운동량이 변한 건 뭐기 때문에? 충격량이기 때문에 이 세로축 값이 뭐가 된다? 세로축 값이 충격량이 됩니다. 그럼 시간분의 충격량이 되니까 시간분의 충격량인데 충격량은 힘에다 뭘 곱하니까 힘에다 시간 곱하니까 시간이 이렇게 뭐야? 지워지니까 따라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다? 물체가 받은 뭐다? 힘이다 이렇게 되죠. 근데 기울기가 지금 음수잖아. 그럼 기울기가 음수라는 거는 물체의 운동량의 반대쪽으로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느려져서 뭐 한다? 멈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와 있는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 마지막 나와 있는 요 그래프는 우리 현실 세계에 이렇다는 거야. 알았지? 우리 현실 세계는 어떤 물체한테 힘을 주게 되면 그 물체한테 작용한 힘이 충돌하는 경우에 커졌다가 뭐 하는 거야? 커졌다가 줄어들어서 결국 어느 순간에 0이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 넓이가 충격량이 된다는 건 앞에 설명했듯이 뭐야? 인지를 한 건데 만약에 내가 이제 이 넓이를 뭐 적분 같은 걸 활용한다고 치면 예를 들면 요 넓이랑 거의 같고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거의 같다라고 치면 대충 평균을 냈을 때 저 넓이 값을 구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충돌하는 과정에서 힘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보통 뭐하면 나오면 정확하게 치면 다 평균적으로 이렇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이만큼의 힘을 받는다라고 해서 여기 써 있듯이 평균 값을 보통 우리는 구하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다라고 보면 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운동량, 충격량을 뭐 하는 거냐면 활용하는 건데 이 활용하는 파트도 역시 그냥 이 식으로 풀면 다 답은 나와요. 알지? 그러니까 오늘 배운 운동량, 충격량은 식이 이거밖에 없는 거야. 알지? 등속도 운동도 식이 하나밖에 없고 등가속도 운동만 조금 문제를 좀 고급지게 풀려면 식이 몇 개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지 운동량, 충격량 이걸 풀면 답은 다 나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활용이니까 첫 번째 경우가 뭐냐면 첫 번째 경우가 물체의 나중에 운동량을 뭐하게 하고 싶다? 크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냥 요 식에서 어떤 물체의 나중에 운동량을 내가 뭐하게 하고 싶다? 크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떤 물체의 나중에 운동량을 크게 하고 싶잖아. 그럼 당연히 그 물체한테 뭘 주면 큰 충격량을 주면 나중에 운동량은 무조건 커져요. 너무 당연한 거야. 그치? 근데 우리가 충격량을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충격량 크게 하니까 F를 바꾸던가 T를 바꾸던가 둘 다 바꾸던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얘가 애들이 나같이 생겼다 하는데 약하게 불 때하고 세게 불 때가 있을 때 약하게 부는 거하고 세게 부는 거는 무슨 차이야? 힘의 차이. 그잖아.
큰 힘을 주면 뭐야? 큰 힘을 주면 나중에 운동량이 커지고 작은 힘을 주면 나중에 운동량이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뭐 이 표현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힘의 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 똑같은 사람이 줄 수 있는 힘은 거의 뭐 한다고 생각했을 때? 거의 같다고 했을 때 그 힘을 주는 무엇을 시간을 길게 하면 뭐가 커지면서 충격량이 커지면서 나중에 운동량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림에 뭐 어차피 시험 문제 얘가 나올 텐데, 빨대를 이용해서 어떤 물체를 불 때 관의 길이를 길게 하는 거랑 관의 길이를 짧게 하는 경우에 관의 길이가 길수록 내가 입을 통해서 불어내는 힘을 주는 시간이 뭐 하는 거야? 더 오랫동안 이제 힘을 받기 때문에 여길 빠져나갈 때 나중에 운동량이 뭐 한다? 더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색다른 게 아니고 뭐 하면 FT라고 해서 충격량을 크게 주면 나중에 운동량이 커지는데, F를 크게 하는 경우도 있고 T를 크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옆에 보면 충격력을 뭐 하는 거냐면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 그럼 이제 충격력을 줄인다는 건 F를 뭐 하는 거야? F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그럼 F를 줄이는 방법인데, 그럼 F를 줄인다라는 거는 어떤 물체한테 작용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체와 어떤 물체가 부딪히게 되면 뭐 하는 거야? 충격량이라는 걸 받는데, 그 충격량을 받는 과정에서 내가 F를 뭐 하고 싶으면, 줄이고 싶으면 T가 뭐 하면 돼? T가 커지면 F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경우, 어차피 요게 뭐 시험에 잘 나올 테니까,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달걀이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져. 그럼 이제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안 깨지는 이제 두 가지 뭐가 있을 때, 두 가지 상황이 있었을 때, A하고 만약에 B를 비교해 보면, A하고 B는 어차피 무엇이 똑같냐면 나중에 운동량이 똑같아요. 둘 다 멈추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만약에 질량이 똑같은 달걀이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지게 되면 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알았지? 바닥에 부딪히기 전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무엇이 처음에 운동량 값이 서로 뭐하다? 처음에 운동량 값이 서로 똑같아. 그러면 결국 처음 값이 똑같고 나중 값이 서로 뭐 하는 거야? 같은 거야.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 하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얘네 둘이 뭐 하는 거야? 받는 충격력이 아니고 충격량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현재 이 그래프 두 개가 나와 있을 때 단단한 바닥에 부딪히는 경우를 이거라고 생각하고, 푹신한 바닥에 부딪히는 경우를 요거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 두 가지 경우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충격량이 똑같으니까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서로 뭐 한 거야? 같은 거야. 근데 하나는 깨지고 하나는 안 깨지는 거의 차이가 뭐냐면, A에 비해서 B가 뭐다? 힘을 받는 시간이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 길어지는 효과 때문에 평균적인 힘이 뭐 하는 거야? 평균적인 힘이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제일 쉬운 건 그냥 충격력을 줄이는 방법, 충격량 자체를 줄이면 되는데, 만약에 충격량 자체를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치면 그 무엇을 접촉하는 시간을 접촉하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해서 힘을 힘을 줄여준다. 이렇게. 예를 들면 자동차의 에어백 같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접촉 시간을 길게 해서 받는 힘을 이제 줄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결론은 물체의 충격력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시간을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감소시킨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뒤로 가서 다시 6번부터 좀 해볼게요. 자, 6번부터 해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두 개가 있어서 첫 번째 A랑 B가 있는데, A가 처음에 얼마의 운동량 갖고 있냐면 플러스 M의 2V0만큼의 뭘 갖는 거야? 자, 운동량을 갖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벽하고 이렇게 부딪혀서 반대편으로 튀어갈 때 마이너스 M의 V0라는 뭘 갖는다? 자, 운동량을 갖기 때문에 변화량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M의 3V0라는 뭘 갖는다? 자, 변화량을 갖는다 이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면 B는 처음에 플러스에
EM에 V 뭘 갖는 거야? V0를 갖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선생님이 쓴 이 값 있잖아. 이 쓴 값이 질량에다 속도를 곱하고 질량에다 속도를 곱한거기 때문에 얘네 둘이 질량과 속도는 다르지만 그 두 개를 곱한 값인 운동량은 서로 뭐 한 거야? 똑같은 거죠. 그지? 그럼 같은 운동량을 갖고 있지만 질량과 속도 차이가 이제 생기는 것 뿐이지. 그럼 이제 이랬을 때 얘가 처음에 플러스 EM의 V0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뭐야? 나중에 얼마만큼이 되는지 값이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V 값이 써 있으니까 얘는 나중 값이 마이너스 EM에 뭐가 되냐 하면 V다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V 값을 뭐로 표현해 보라는 거야? 이 V 값을 처음에 A에서 준 조건에 의해서 V0라는 값으로 뭐하라? 표현을 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표현을 해보기 위해서는 얘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이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풀 수 있으니까 여기를 잘 보시면 A와 B의 이 시간 힘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넓이가 뭐야? 넓이가 얘네들이 받은 충격량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M 곱하기 3V0만큼의 뭘 받았는데 충격량을 받았는데 이 문제에서 이거를 몇 S라고 표현했다? 이거를 4S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럼 이걸 이제 4S라고 표현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거는 B는 요 넓이만큼 충격량을 받았기 때문에 얘는 요 값이 뭐가 되냐면 요 값이 3S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받은 충격량의 값의 B 어디로부터? 벽으로부터 받은 충격량 값의 B가 몇 대 몇이다? 4대 3이 나오는 거지. 그럼 4대 3이 나오니까 얘 값이 뭐니까 이건 어차피 비율 관계를 우리가 그냥 표현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비율 관계를 표현하면 뭐야? 3m의 V0다 라고 표현했다고 치면 4대 3이니까 이 3이라는 값은 4하고 비교할 때 몇 분의 몇 배니까 4분의 3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요 값에 몇을 해야 돼? 4분의 3을 해야 되니까 4분의 몇에 4분의 9의 MV0다.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야? 표현할 수 있겠지. 이해돼요? 알지? 요 값의 몇이니까 요 값을 4S로 놨을 때 이게 4대 3이니까 요 값에 4분의 3을 해야지 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값에 4분의 3을 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9에 뭐가 된다? V0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2m의 V는 자 요쪽 값을 정리해보면 얘는 4분의 9고 얘는 2니까 얘는 4분의 8이잖아 다시 쓰면. 그죠? 4분의 8인 거 알겠지? 그럼 4분의 8에서 4분의 몇을 빼니까 4분의 9를 빼는 거지. 그러니까 따라서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4분의 몇에 1의 MV0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되니? 이해돼? 모르겠어? 그냥 산수하는 거잖아, 산수. 이 정도 산수. 얘는 마이너스 4분의 9MV0고 얘는 2니까 다시 쓰면 이거 4분의 8이잖아, 2니까. 그럼 빼면 4분의 1의 MV0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는 이제 잘 써야 되는 게 여기는 2M이야, 지금 질량이. 그러니까 애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문제를 내면 선생님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그냥 넣어라 라고 하면 그냥 넣어서 풀거든? 그럼 분명히 이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답이 뭐야? 나와. 근데 답을 뭘 쓸까? 답을 여기서 그냥 4분의 1 V0로 쓴 학생들이 되게 많아. 질량이 자꾸 뭐 한 걸 잃어버린 거야? EM이라는 걸 까먹은 거지. 그잖아. A하고 B의 차이는 B는 질량이 몇 M이야? 2M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아까 했듯이 2M의 V라고 쓰는 습관을 들이라는 게 그때 그런 거죠. 그래서 분명히 제대로 다 풀었는데 마지막에 답을 낼 때 자기 혼자 그냥 MV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답을 4분의 1 V0. 하필 선지가 또 기억에 4분의 1 V0로 했으면 문제 존나 어려운데 나 풀었네? 그래서 틀려버린 거지. 그래서 분명히 아래 문제는 질량이 몇 M이니까 2M이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해서 그럼 M을 뭐 하고 나면 날리고 나면 V 값만 우리가 표현하면 8분의 1 V0다. 이렇게 계산을 좀 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7번은 이제 그래프 같이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자, 문제를 바라봤을 때, 질량이 5kg의 물체가 몇으로 가고 있냐면 10으로 가고 있고, 그 물체 움직이는 쪽으로 지금 뭘 주고 있다라는 표현이다.
힘을 주고 있다. 이런 표현이란 말이야. 그러면 처음에 운동량이 5에다 10이 있으니까 따라서 플러스 얼마다? 자, 플러스 50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 그럼 얘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는 게 총 몇 초 동안? 3초 동안 그래프의 넓이만큼 뭘 받은 거야? 넓이만큼 충격량을 받은 거지. 그죠? 그러면 앞에 쪽 넓이가 40이고 뒤에 쪽 넓이가 10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따라서 플러스 50을 받은 거다. 이렇게. 그럼 원래가 50이었는데 충격량 50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운동량이 몇이 되는 거야? 나중에 운동량이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럼 나중에 속도가 얼마가 되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물체의 질량이 몇이니까 5니까 따라서 물체의 질량을 기준으로 할 때 속도값을 표현하면 몇이 된다? 20이다. 그래서 물체의 나중에 속도는 20이다. 뭐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제발 틀에 맞춰서 집어넣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를 잘 뭐해서 붙여서 푸는 연습을 좀 해라.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8번도 또 해볼게요. 자, 8번도 보시면 자, 그냥 그래프 보는 거니까 처음에 몇이었다가 처음에 10이지. 그럼 처음에 운동량이 플러스 10이었다가 나중에 운동량이 몇이 되냐면 플러스 5가 되는 거지. 그러면 10이었다 5가 됐으니까 받은 충격량은 마이너스 몇이 된다? 마이너스 5가 되고 힘을 받는 시간이 몇 초니까? 2초니까 2초라는 시간으로 뭐하면 나눠주면 따라서 받는 힘이 얼마다? 2.5N을 받았다 이렇게.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트는 게 틀린 게 아닌데 그냥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에 뭘 바로 구할 수 있으니까 기울기를 구하면 그냥 2분의 몇이니까 기울기 구하면 2분의 5니까 기울기 자체가 보다 그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다. 뭐 이렇게 바로 구해도 되겠죠. 근데 만약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면 그냥 틀에 집어넣어서 뭐야? 풀어도 답은 뭐 한다? 답은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9번은 지금 이제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야. 알았지? 얼굴이 똑같이 생겼죠? 그럼 똑같은 사람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빨대를 준비해서 물체를 뭐 하는 거야? 물체를 부는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지금 그림으로 뭐 한다?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줬는데 A하고 B의 뭐는 차이는 이 사람이 뭔가 물체를 불 때 얘는 뭐 여기쯤에 두고 하나는 뭐다? 하나는 여기쯤에 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무슨 차이가 있는 거냐면 이렇게 입으로 불 때 얘는 힘을 주는 시간이 뭐 하는 거고 짧은 거고 얘는 힘을 주는 시간이 뭐하다? 뭐 길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그럼 당연히 똑같은 힘을 주는데 얘가 힘을 주는 시간이 길고 얘가 힘을 주는 시간이 뭐 하니까 짧으니까 결국은 이 두 개가 저 물체가 저 사람으로부터 받는 힘의 시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더 큰 뭘 받는 거야? 더 큰 충격량을 받는 게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Q가 뭐가 되는 거야? Q가 B가 되고 P가 뭐가 된다? P가 A가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래서 더 오랜 시간, 왜냐면 그래프를 잘 보면 평균적인 힘은 뭐 한 거야? 똑같잖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럼 똑같은 사람이니까 평균적인 힘은 똑같은데 그 힘을 주는 시간이 Q가 P보다 더 크다. 다른 말로 하면 B가 입에 가까운 쪽에부터 쭉 불기 시작해서 힘을 주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B의 경우가 A에 비해서 더 오랜 시간 동안 힘을 가했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충격량을 줘서 나중에 물체가 더 큰 운동량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시면 지금 A하고 뭘 비교할 때 B를 비교했을 때 처음에 어차피 둘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멈춰 있어서 0이 되는데 A 같은 경우는 주는 힘, F라는 평균적인 힘을 줘서 TA라는 시간 동을 주고 그 다음 B는 F라는 평균적인 힘을 줘서 TB라는 시간 동을 줬는데 TB가 TA보다 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나중에 무엇 값이 나중에 운동량 값이 B가 A보다 뭐하다? 더 크게 나온다.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접촉하는 시간을 뭐하게 해서 길게 해서 나중에 운동량을 크게 해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문제. 자, 10번 문제가 있어요. 자, 10번 문제도 이게 공과 핀이 있단 말이야. 그럼 공과 핀이 있으니까 먼저 그림을 잘 보면 처음에 공이, 그러니까 볼링 공이 얼마의 운동량을 갖냐면
플러스 40만큼의 운동량을 갖고, 그 다음에 P는 처음에 뭐하고 있냐면 정지했으니까 0을 갖는 거야. 근데 공이 이렇게 굴러와서 핀에 뭐야? 핀에 부딪혔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가 뭐다? 가해준 충격량을 표현해 준 거야. 그렇지? 그래프가. 그래서 충격량을 표현해서 총 충격량을 얼마를 받았냐면 20만큼. 우리가 계산할 수 없으니까 20만큼을 받았다라고 해서 뭐야? 준 거거든. 그럼 이렇게 주고 나면 A가 B를 때리는 거기 때문에 A가 B한테 주는 힘의 방향은 플러스고, 반대로 그러면 B가 A한테 주는 방향은 뭐야? 마이너스 이렇게 된단 말이야. 됐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한테 충격량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그래프가 A가 B한테 주는 충격량이 플러스 20이었다 라고 치면 B가 A한테 주는 충격량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40이었는데 마이너스 20만큼 받으니까 공은 몇이 되고, 공은 20이 되고, P는 0이었다가 20만큼의 충격량 받았으니까 나중에 몇이 되는 거야? 나중에 20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공은 질량을 몇을 갖냐면 질량을 4를 갖기 때문에 따라서 공은 5로 움직이는 거고, P는 질량을 몇을 갖기 때문에 2를 갖기 때문에 몇으로 간다? 10으로 간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다른 방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거 잠깐만 지워볼게. 잠깐만 지워보시면, 만약에 요 식이 이렇게 생긴 식이니까, 요게 식이 이렇게 있고, 요게 이렇게 생긴 식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값, 이 우변의 값과 좌변의 이 값 두 개를 뭐 하는 거야? 더하잖아. 그러면 이게 서로가 서로한테 충격량을 주기 때문에 얘는 더하면 무조건 뭐야? 0이야, 0. 그럼 요 두 개를 더하면 이게 두 물체의 뭐가 돼? 처음에 운동량이고, 요 두 개를 더하면 이게 물체의 뭐가 돼? 나중에 운동량이 되거든? 이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야. 어떤 서로 다른 두 물체들이 뭐 할 때? 부딪힐 때 두 물체의 처음에 운동량 합한값이랑 나중에 운동량 합한값은 항상 똑같이 나오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어서 보통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부딪히는 거, 벽이 아니고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부딪힐 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써서 문제를 뭐 하면 풀잖아. 그러면 답이 더 쉽게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너네들이 이제 머리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여러 개를 설명해서 이거를 풀어도 돼? 라고 하면 그게 통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진 않았지.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물리 첫 번째 이제 다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자유낙하랑 수평방해 운동 그거 해서 뭐 다음 시간에 수업하면 아마 거의 한 번 정도 다시 나갈 수 있겠지. 알겠죠? 그래서 잠깐 이제 쉬었다가 다시 이제 뒤에 부분 할게요.